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형 접근법을 활용한 그러니까 매트플로리브 플롯들을 그리는 것의 두 번째로 조금 더 복잡한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모든 예들을 다 설명하고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좀 설명이 넘어간 것들은 그쪽에 해당 링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하나의 피규어에 여러 개의 액세스가 있을 때 그것들을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해당 액세스에 플로팅을 하는 방법의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 loop를 사용해 프로그램적으로 서브 플롯 또는 해당 액세스의 플롯들을 생성하는 예입니다. 이거는 전번에 했었던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 해당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이제 PLT 서브플롯 여기 보게 되면 핵심이 넘버 오브 로우가 2 그런 거니까 2x2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 액세스로 삼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액세스 간의 간격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핵심은 이 액세스가 사실은 4개의 서브 플롯에 해당되는 액세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for loop를 만들었고요. zip 해가지고 이렇게 액세스를 이렇게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플래튼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액세스가 원래는 2x2이기 때문에 액세스가 좌표가 어떻게 돼요? 2x2니까 00, 01, 10, 11 이런 식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플래튼 하게 되면 납작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원래는 이 액세스에 해당되는 게 그것도 이제 넘파이기 때문에 2x2 2차원 어레이인데 이제 플래튼 하게 되면요 1차원 어레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액세스가 액세스 0, 액세스 1, 액세스 2, 액세스 3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J를 그거의 인덱스에 해당되게 0, 1, 2, 3을 했어요. 했고 나서 아이리스 컬럼, 아이리스가 원래는 컬럼이 4개 있었었죠. 네, 그 뭐였었죠? 그 꽃잎 받침, 꽃받침의 길이, 너비 뭐 이렇게요. 해가지고서 하나하나의 이 액세스에 대해서 내가 상자 플롯을 그리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for loop를 쓴 겁니다. 써서 이렇게 되면은 이 루프가 하나 돌 때 첫 번째 액세스가 어디로 반환됐냐고 하게 되면 AX로 반환이 됐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J가 뭐냐고 하게 되면은 1이니까 처음에 0이니까 0이죠. 그런 거니까는 아이리스 아이록이니까 뭐였었죠? 그 아이리스에서의 제일 첫 번째 컬럼이 1로 들어와서 그림이 그려지고 두 번째 액세스 여기에다가는 아이리스의 두 번째 컬럼이 그려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컬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for loop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요. 플롯 타입 객체 지향 스테이트레스 시각화에서 핵심이 좌표계 그렇죠 액세스죠. 이제부터는 액세스 객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플로팅 타입들을 그냥 빨리빨리 그 예들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들고 그건 이제 XX 타입에 대해서 기본 플롯이고요. 네. 그냥 플롯이니까요. 기본 플롯은 우리가 선 플롯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스텝을 써가지고 한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바 플롯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어리아 플롯가 생겼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fill between 플롯이라고
이런 곡선과 이런 곡선이 있었을 때 그 곡선들의 사이 그 간을 이렇게 메꿔주는 이런 플롯입니다. 히스토그램. 우리 아까 그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피규어 하나와 액세스 하나를 받아서 히스토그램을 같은 액세스에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히스토그램, 두 번째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구별시킨 것입니다. 에러바.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스탬 플롯이요. 산점도. 이거는 이제 퀴버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파이 플롯.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있죠. 이것을 한번 좀 더, 요거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노멀해서 레이블을 만들어서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서브 플롯을 써가지고 로우는 하나, 컬럼은 두 개. 그런 거니까 1/2 액세스를 우리가 만들겠다 한 것이고, 피겨 사이즈를 12.5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 X축으로 좀 길게 했고, 그 높이는 좀 작게 했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거에 맞게끔 한 거죠. 해가지고서 패턴이 여기서는 피규어는 피규어로 받았고, 아직까지 우리는 별로 우리가 반환받은 피규어는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사용할 기회를 볼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규어 받았고, 핵심은 여기서는 액세스가 사실은 두 개거든요. 로우 하나에다가 컬럼 두 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두 개를 써가지고, 투표를 써가지고, 아까 저 위에서는 이걸 그냥 AX 해가지고 AX를 numPy 어레이로 받았기 때문에 그 numPy 어레이의 인덱스, AX, 0, 1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액세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첫 번째 액세스를 AX1, AX2 이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AX1, AX2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플롯을 그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죠. AX1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박스 플롯을 그려라. 그런 거니까 이 AX1 액세스에 대해서는 내가 상자 플롯을 그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사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플롯은 그려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객체 제왕형 타입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 또 얘는 이렇게 B플롯 1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것을 또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또 객체로서 또 반환도 받았습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AX1 이 객체에다가, 그러니까 객체 두 개가, 액세스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좌우로 정렬되었을 텐데 AX1이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겠죠. 거기다가는 상자 플롯을 그려라 한 겁니다. 그려서 이제 그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데다가도 그 액세스에다가도 또 역시 박스 플롯을 그려라 한 것입니다. 그렸고, 얘는 이제 B 플롯 2라고 이름을 받았고요. 그랬는데 약간 다른 거는 얘는 기본 상자 플롯이지만 얘는요, 그 중앙값에 볼록 이렇게, 아니 이게 오목 이렇게 파여진 이런 이렇게 노치 이런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에 노치 2로 해가지고 이렇게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비슷한 건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서 이런 걸 해가지고서 여기다 이 상자 플롯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여기까지 했었으면 사실은 기본적인 상자 플롯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플롯에 대해서, 두 개의 액세스에 그려진 이 박스 플롯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튜닝을 한 겁니다. 그 튜닝을 한 것을 우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첫 번째 박스 플롯을 B 플롯 1, 두 번째 박스 플롯을 B 플롯 2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반환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뭘 할 거냐고 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냥 다 회색으로 하니까 좀 이렇게 보기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 색깔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 핵심은 이거겠죠. for B 플롯 in B 플롯 1, B 플롯 2. 여기서 B 플롯 1이 아까 있었던 B 플롯 1이고요. 두 번째 게 B 플롯 2니까. 그러니까 for니까 첫 번째 B 플롯 1에 대해서 요 B 플롯이 처음에는 이 B 플롯 1에 해당되는 것일 거니까요. 그런 거니까 여기서 for 룹을 돌리면서 내용은 야 이게 무슨 박스에는 뭐를 하고 색깔은 뭐를 하고 첫 번째 거는 뭐를 하고 두 번째 거는 뭐를 하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색깔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거에는 핑크, 두 번째 거는 뭐죠? 이거요. 그러니까 푸른색 그리고 요 번째는 그냥 녹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색깔을 지정해 주는 그 과정들을 요거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for를 써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거에도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거에도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for를 써가지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플롯 그러니까 이 액세스가 두 개밖에 없어서 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서브 플롯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서브 액세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루프를 돌려서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포매팅 이런 것들은 이제 X틱, Y틱, set, X 레이블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서브 플롯 보여주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노테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애노테이트 쓰고 폰트 그래서 요거 쓰는 것들은 우리 지난번에 이거를 그 함수형으로 할 때랑 많이 비슷합니다. 예, 여기서 기본은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객체 지향형이니까 그 액세스에 대해서 불러야 되고 그리고 애노테이트 할 텍스트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리고 XY 애노테이트가 가르쳐야 될 위치 그리고 애노테이트 되는 텍스트가 어디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무슨 이런 아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요것에 들을 이제 기본은 이게 똑바로 된 직선인데 요거를 이렇게 휘어지는 아크를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여기에 이제 에로우 여기다가요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요 아크와 같은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이런 예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애노테이트라는 걸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서 뭐 이게 쉬프트 탭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매트리브 예들에 가서 찾아보면은 좀 더 상세한 예들이 나옵니다. 이제 선의 속성들을 조정하는 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 액세스에 여러 개의 플롯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법례 같은 것들 요 바깥으로 이렇게 했네요. 하는 그런 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PLT 서브 플롯을 이용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선의 속성들을 이렇게 라인 스타일 그리고 이런 걸로서 우리가 튜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라인들을 그리는 거를 요 for loop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액세스에 대해서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본 것들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건 본 건데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내가 첨가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서브 플롯 그런 거니까 여기도 역시 로우 하나에다가 컬럼 두 개, 그러니까 1/2 액세스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것이겠죠. 그리고 쉐어 y가 true니까 y 스케일을 우리가 공유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A 여기 피규어는 이 객체 하나일 거고 이 AXES 요 액세스는 사실은 그 내부에 두 개의 서브 액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핵심은 요겁니다. 액세스 제로 여기에 이것이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 액세스가 이런 걸 했을 때요. 액세스가 기본적으로 numpy 어레이고 그리고 이것이 1/2기 때문에 numpy 어레이 중에서 1차원 numpy 어레이거든요. 그런 거니까 액세스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액세스 제로 가로 열고 그리고 0하고 가로 닫고 제로 그리고 액세스 1 두 가지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액세스 제로 하게 되면은 요 액세스에서 왼쪽인 거 첫 번째 그 액세스를 우리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제로에다가 딴 게 아니고 그냥 스캐터 플롯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린하고 한쪽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액세스 이제 액세스 1이죠. 1에다가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액세스 제로, 액세스 1 이렇게 놓아가지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 서브 플롯에서 로우도 있어가지고 가령 2x2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액세스가 액세스 0이 아니고 액세스 00 또는 액세스 1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의 이 numpy 어레이에 있는 이 엘리멘트를 접근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사용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거를 아까 했었던 거를 그냥 for loop를 우리가 사용한 겁니다. 서브 플롯을 1/4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 액세스는 액세스 0서부터 액세스 3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대신 여기서는 레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n이 0서부터 3까지 변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액세스 0로 요걸 하나 그리고 n이 0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n이 1일 테니까 이 두 번째 액세스에다가 또 요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엑시스 그러니까는 좌표 축이죠. 축들을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 거를 얘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롯을 그린 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 했고 Y 레이블 이 타이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는 여기 자체에서는 좌표축을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래쪽에 얘에서는 이제 X 리미트, Y 리미트 이런 걸 써가지고서 우리가 좌표축의 이 범위들을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왼쪽 거는 이게 기본이었을 거고 이렇게 좌표축의 이 레인지의 범위를 특별하게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좌표축의 레인지를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보이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하나의 피규어의 세 개의 액세스를 우리가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1, 3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는 액세스 0 왼쪽이죠. 액세스 1, 액세스 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액세스 0에다가는 X 리미트, Y 리미트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서 X축이 -5에서부터 35까지 데이터는 다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써가지고 하도록 했고 요거는 이제 기본을 해보도록 했고 여기서는 Y축에 여기가 액세스 2일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y축에 이거를요, 이게 이퀄이라고 나가지고서 ax2 xs 이퀄을 나가지고 xy가 똑같은 스케일을 갖도록끔 스케일을 갖도록끔 했더니 이게 이쪽에는 이 y 스케일은 x 스케일은 0에서부터 30이고 요거 y 스케일은 마이너스 0.6에서 0.8 이것도 마이너스 1에서 1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x 스케일과 비슷한 스케일을 이렇게 갖도록 했더니 이렇게 이 y축상으로 원래 이거 y 값이 한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정도밖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그만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짝 변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항상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특히 이제 이 y 스케일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다 똑같은 이 시각화 그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예는 틱 그런 거니까 요런 요쪽이죠. x축의 틱, 요거 y축의 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그것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티커 포매팅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플롯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거는 잠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y축에 이런 것들을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x축은 공유하면서 y축을 이렇게 한쪽에 보이고 이렇게 또 한쪽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플롯을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AX1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기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AX1 twin X. 그러니까 이건 AX1에 원래가 AX1이었으니까요. 거기에 X축을 공유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X축을 공유한 뭐 또 다른 액세스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똑같은 걸 하면서 이제 X축은 공유하면서 Y축을 내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AX 플러스를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레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또 별도의 이렇게 붉은색이죠. 네, 붉은색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다. 핵심은 요 x축은 공유하지만은 요 붉은색의 요것들의 y축상의 스케일을 볼 때는 요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걸 할 때 핵심은 이 트윈 x를 써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패턴을요. 예.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거는 꽤 사용을 하고요. 예, 스파인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롯 안에 다른 플롯을 삽입하기. 네. 이런 플롯이 있고, 이 플롯 안에 또 이런 플롯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방법인데요. 네, 한번 그냥 잠깐 봐보도록 합시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PLT 피규어를 해가지고서 피규어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고 하게 되면 피규어부터 만들었고 우리가 액세스를 이렇게 서브 플롯스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액세스 사이즈가 같아져요. 이렇게요.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요. 예,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아예 피규어를 만들고 액세스를 피규어에다가 집어넣을 때 이렇게 약간씩 내가 튜닝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피규어부터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피규어에다가 add access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니까는 피규어 사이즈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고, 요거에는 이제 다시 피규어 add access를 했는데, 여기에는 요거의 위치가 원래 피규어 위치에서 x가 0.35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x가 0.35, y가 0.07, 그다음에 요 0.35는 거기서부터 이제 너비가 0.35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0.35, 0.3은 원래 피규어가 너비가 1 그리고 높이가 1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상대적인 크기들의 위치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이 요게 AX1이고 요것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 피규어에 대한 이 두 번째 AX2 그거의 위치를 내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리기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테크닉의 핵심은 이렇게 PLT 피규어를 해서 피규어 add access를 이용해서 요거를 잘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이게요. 요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 이제 페이스 컬러, 이게 배경 색을 이렇게 우리가 좀 지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액세스는 여기다가 베이지 색깔을 집어넣어서 이제 좀 구별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패턴입니다. 이렇게요.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헤드 액세스를 잘 집어넣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피규어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피규어를 만든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서브 플로트 설정하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꽤 많은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훑고서 지나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서브 플롯을 PLT 서브 플롯하고 3x3로 했네요. 이렇게요. 했고 여기서는 그냥 이거는 뭐를 가리킨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렬, 그러니까는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2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액세스들을 접근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접근하려고 할 때는 이와 같이 00, 01, 02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1차원으로 플랫 시켜 이렇게 쭉 펴가지고 할 때는 아까 제일 처음에 예서 봤었지 예서와 같이 그걸 플랫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0, 1, 2, 3, 4, 5, 6, 7, 8 그렇게 우리가 했죠.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for 할 때. 네. 근데 여간간에 다 가능해요. 여기서는 이제 XS의 인덱스를 이렇게 2차원으로 이렇게 MN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XS 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서브 플로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써가지고서 이 서브 플로트의 사이즈들을 이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요거를 하나의 피규어 안에 이 액세스가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약간씩 다 다르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거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그거는 이 예를 보면서 나중에 이런 예가 있었지 하는 걸 보면서 여기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있는 이쪽과 이런 데 있는 그 매뉴얼을 참조하시도록 하십시오. 여기도 이제 그런 예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드 스펙을 써가지고요. 네. 이 정도쯤 우리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매플로립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을 C1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하는 플로팅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우리가 컬러는 많이 우리가 튜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러를 특히 이제 이런 컬러바 같은 걸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컬러바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서브 플러스를 했고, 이건 이제 이미지 쇼를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한 가지 예들이고요.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3차원 플롯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플롯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프로젝션 3D라고 하는 이 프로젝션 키워드를 써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3D라고 하는 값을 키워드에다가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는 것으로서 우리가 실행을 합니다. 예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PL 이 툴키츠 X3D 이 모듈러부터 XS3D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우리가 임포트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예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BMH라고 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바꿨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PLT 피규어를 만들었고, 이제 서브 플롯을 피규어에다가 집어넣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프로젝션 3D라고 하는 3차원 프로젝션을 우리가 서브 플롯으로서 액세스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내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3차원 스캐터 플롯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X, Y, Z 그렇게 하고서 X, Y, Z를 내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근데 마커를 M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요 5죠. 이렇게 아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마커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게 기본은 3차원인데 기본은 스캐터 플롯인데 아까 AX를 만들 때 3차원 플롯이라고 내가 선언했습니다. 이렇게요. 프로젝션 3D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그 X, Y, Z 이 좌표계에 이 값들을 주었어야만 했고요. 그걸 가지고 그리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온 겁니다. 3차원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3차원 이 그래픽들을 보는 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PLT 서브 플롯 해가지고서 여기서는 이제 서브 플롯 키워드, 서브 플롯에 서브 플롯 키워드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위 플롯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이 함수들의 키워드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서브 플롯이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그 플롯을 갖다가 전부 다가 그 플롯을 전부 다 3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라 하는 거를 서브 플롯 언더바 키워드를 하는데 이렇게 그 사전 형태로 제공해 주게 되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요 세 가지 그림이 전부 다 3차원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XS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다가 3D라고 하는 그런 그 값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집어넣어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X, Y, Z나 이런 그 좌표계에 해당되는 값들을 적절히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3차원 그래픽이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우리 매플로리브를 활용한 파이썬 시각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